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아동학대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원영아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차유정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최근 학대와 상해치사, 살인에 이르기까지 끔찍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관한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시청자로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 아동의 수는 늘어가고 부모의 비정한 폭행과 같은 끔찍한 행동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어 뉴스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몇몇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학교 당국이 장기 결석 중인 아동을 추적한다든지 주변에 아동 학대가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 주의를 기울인다든지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아동 학대의 범위를 너무 확대한 듯한 뉴스가 있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갓난아기를 데리고 노숙을 했다는 엄마나 아들을 안고 한강에 투신했다 혼자 살아남은 엄마에게도 아동 학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넓은 범위에서는 학대가 맞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사건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 표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뉴스는 어떤 연령대의 시청자들에게 공포감만을 조성하거나 모방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잔인한 표현이나 재현 화면, 사파 등은 조금 순화해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동학대 사건을 너무 구체적으로 다루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처음 수면화한 사건이 지난해 12월 드러났던 인천 딸 학대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에서 2년여에 걸친 친아버지와 동거녀의 가혹한 폭행에 시달리다 못해 가스배관을 통해 탈출한 11살 박모 양의 사건이었는데요.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마트에서 박 양은 늑골이 부러진 채 키는 120cm, 몸무게는 고작 16kg으로 발견돼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아버지와 동거녀 등은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드러난 사건이 이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천 학대 사건의 여파로 초등학교마다 장기 결석 아동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경기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1살 최모 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결국 이 최 군은 자신의 집에서 토막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가 지난 2012년 7살이었던 최 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흉기로 훼손하고 유기했고 이를 4년 가까이 은폐했었던 겁니다. 게다가 아들이 숨진 다음 날 태연하게 부부는 치킨까지 시켜 먹은 사실도 드러나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아들을 목욕시키려다가 아들이 넘어졌고 방치해 죽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에는 이 혐의가 밝혀져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부천에서 반미라 상태로 발견된 여중생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장기 미귀가자 수사를 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를 잡고 가정집을 압수수색했는데 14살 이모 양의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이번에도 긴급 체포됐던 피의자는 부모였습니다. 이 양이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3월 17일 당일 아버지에게 5시간 넘게 폭행을 당했고 이 양의 친부와 계모는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방치해 10달 넘게 11개월째 집안에 숨겨놓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아버지 이 씨가 목사이자 신학대 교수였던 것으로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경남에서 40대 어머니가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뤘던 사건뿐 아니라 친부모에 의한 성추행, 정서적 학대 등 입에 담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들이 최근 많이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입장에선 이렇게 최근 강력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재현화면이나 사포화 등을 이용하거나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 지적하셨던 대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유족들이나 주변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판단 능력이 미숙한 어린 시청자들에게는 모방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학대 용어 사용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데리고 노숙했다는 엄마나 아들을 안고 한강에 투신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엄마에게도 아동학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엄밀하게 따져 전자사건은 신체적인 학대, 후자는 방임에 해당해 결국엔 넓은 의미의 학대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아동기관 관계자나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혹행위만을 학대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정서적 학대나 방치 등도 학대고 이런 행위를 학대라고 보도해서 만연화된 아동학대 실태에 경종을 울리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가 가족의 해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가족 교육을 강화하고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시스템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에서는 적절한 자막이나 자료화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대책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다소 어려운 표현이나 기본적인 설명만이 들어가 있어 시청자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하나의 뉴스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시청자들에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모든 뉴스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되도록 시청자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하고 제공하는 친절한 프로그램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 텔레비전 뉴스만큼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보아 정부도 구체적인 내용을 뉴스 프로그램에 제공해 주어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차유정 기자, 아동학대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근데 아동학대 사건만을 위해 준비한 건 아니고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먼저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이 가족 기능의 약화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도 이번 기본계획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각종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는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정부는 가족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문가를 정기적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가족 교육 전문 강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찾아가는 가족 교육을 활성화해 군부대나 직장 등 방문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 등 생애 주기와 이혼, 은퇴 등 가족 구조 전환기에 맞춰 가족관계 역할 재정립을 지원할 가족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칭 가족교육 활성화법을 제정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다양해지는 가족 유형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취약, 위기 가족으로 구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자녀 양육이나 자립이 쉽지 않은 것을 고려해 지원을 대폭 강화한 점이 눈에 띕니다. 먼저 임신한 학령기 청소년을 위해 교내 보건고사, 상담교사를 책임교원으로 지정해 상담을 의무화하고 위탁교육시설과 연계하는 책임교원제가 도입됩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휴학이나 유예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혼모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양육과 학업이 병행 가능한 교실형 위탁교육을 올해부터 실시하는데 한 예로 청소년 학부모 전용시설이 올해 서울 서대문구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기존 워킹맘이나 워킹데디 지원 시범사업을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하고요. 다문화 가정과 관련해서는 다문화 가족 참여단을 구성해 17개 시도에서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도 강화하는데요.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행 강제금 부과와 대체수단 장비를 통해 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 비율을 전체 사업장의 85%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또 아이와 부모가 수요에 맞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시간짜리 종일반과 7시간짜리 맞춤반을 도입하고요.
부모가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정보와 상담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임신육아 종합 포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초등 돌봄 교실의 법적 근거를 오는 2018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건강가정 기본계획은 6개 정책과제에 20개 단위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될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가족 관련 대책일 정도로 비슷한 내용의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닌 만큼 성공과 실패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책 그리고 추가적인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생각이 바뀌는 의자와 뉴스통에 대한 고두희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고두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나요? 지난 1월에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래 희망이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는 1980년대 후반에 과학자나 교수를 1순위에 꼽았던 것에 비하면 꽤 대조적인데요. 어떤 특정 직업군을 꿈꾸기보다는 어린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 즐거울 수 있는 일을 꿈으로 가지길 희망해 봅니다. 생각이 바뀌는 의자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바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의자는 강연쇼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노력과 실력으로 각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강연 형식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자 누구나가 납득할 만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과 해당 주제에 맞는 공신력 있는 강연자를 선정하여 초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의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연예인이나 전문 방송인이 아닌 일반인을 주로 강연자로 선정함으로써 시청자가 낯설지 않고 친숙한 분위기에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출연하는 방송인 경우에 방송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출연자가 긴장을 하거나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언어와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경우 진행자의 적절한 개입과 제작진의 편집 등으로 이러한 불편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의 경우 강연자가 표준어를 구사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강연에 몰입하다 보니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 말을 더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귀로 듣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자막이나 자료화면, 진행자의 개입 등으로 시청자들이 강연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의자는 실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종일관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출연자들의 표정이나 말투, 무대의 조명이나 세팅 등 여러 장치를 그 분위기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여성과 남성 진행자가 각각 짙은 네이비색의 원피스와 회색의 셔츠 등을 입고 나왔는데요. 밝고 희망찬 미래를 논하는 프로그램의 특성과는 전혀 상반된 화면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바뀐 의자는 영문으로 리프레싱 체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진행자나 강연자의 의상이 조금 더 밝고 산뜻한 색상이나 디자인으로 교체된다면 긍정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두루 알려진 연예인이나 전문가보다는 일반인들이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더 이상 방송 프로그램이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라 시청자들의 삶에 밀접하게 자리잡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텐데요. 앞으로도 방송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다가가 시청자들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쉬는 날이 되면 어떤 여가 생활을 즐기시나요? 저는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인데요. 모처럼 여유가 있었던 지난 설 연휴에도 영화를 관람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정 영화가 스크린 쿼터제의 부활이나 영화관의 독점 등과 관련해 논란이 많다고 하는데요. 뉴스통에서는 이슈 분석이라는 코너를 통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특정 영화가 최근 최대 흥행작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전국 상영관의 60% 이상 스크린에서 상영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던 특정 영화의 의도된 성공이라는 비판인데요. 이와 함께 뉴스통의 이슈 분석은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곁들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전문가의 경우 이름과 간단한 소속, 그리고 자막으로만 의견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정보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위해서는 정보원의 사진을 삽입하거나 실제 인터뷰 장면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슈 분석은 분석이라는 목적에 맞게 다양한 입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중립의 입장에서 시청자들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영화와 관련된 방송에서는 너무 특정 영화를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대부분 시청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제작됩니다. 간혹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를 시청자들을 일깨워주는 목적을 갖는 교육적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시청자들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YTN DMB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친절한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자막이나 시각적인 혼동이 발생되는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의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7일 이한구안 못 받아 공천관여 말라라는 기사에서 자막만 보면 이한구 안 받아와 이한구 못 받아가 합쳐져 쓰여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표기하려다가 잘못된 것인지 이한구 안건을 못 받는다는 것인지 이한구가 안 씨를 못 받는다는 것인지 설명을 듣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 안을 한자로 표기했다면 보도 내용을 듣지 않고도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이므로 한글로 의미가 명확해지지 않을 때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스포츠 이슈 가장 자유로운 스키 이미현 천호영 출격이라는 기사에서 제공받은 화면의 상단 자막과 YTN의 좌상 자막 그리고 우측 상단의 YTN 로고가 겹쳐져 시각적인 혼동이 생기는 현상이 있었는데 제공 화면 자막에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16일 중서부의 막바지 한방눈, 추위 내일 풀려라는 기사에서 서울 상암동이라는 지명을 배꼽 자막 크기로 내보냈는데 이어진 후속 프로그램에서 신속하게 정상적인 크기로 수정한 제작진의 유연한 대처는 매우 바람직하고 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큰딸 안매장 엄마 공범 있다라는 기사의 경우 속보 자막의 문맥이 매끄럽지 못했고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속보 자막으로 큰딸 살해 안매장 친모와 공범 2명 구속이라는 자막이 있었는데 단어만 쭉 나열해서 무슨 말인지 한 번 보고 바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큰딸 살해 후 안매장한 친모와 공범 2명 구속 등으로 이해되기 쉽게 풀어 써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억 부동산 사기, 배우 나한일 실형 확정 관련 출연자 대담에서 화면 하단에 각기 다른 자막이 겹쳐져 노출되는 오류가 있었는데 이 같은 오류는 뉴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국민이 원하는 언론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체가 증가하면서 뉴스 서비스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에서도 뉴스는 핵심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24시간 끊임없이 전달되면서 뉴스는 정보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의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많은 뉴스에 모두 주목하기 힘들지만 뉴스가 강조하는 의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의제는 중요한 이슈들에서 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슈들은 갈등을 반복하며 긴장 관계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후 테러 관련 뉴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비친 여야는 선거구 확정 쟁점 법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정부와 소통하기보다는 대립하거나 무관심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은 국민의 편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험을 보도하기도 하는데 그 위험을 해결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공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의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에 실망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들은 많은데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은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와 정치를 불신하며 냉소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국민이 뉴스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수록 정치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좋은 정치를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국민은 정치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나 국회보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언론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언론은 갈등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갈등을 전달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18일은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두고 국회가 대정부 질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비친 정치권은 무책임했고 무능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사회 위험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선거 준비로 많은 국회의원들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진지한 대정부 질문의 자리가 아닌 정치적 공방만 확인시켰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나 정부의 절박한 문제 해결 의지에 관한 집요한 심층 뉴스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언론이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뉴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대 해석할 수도 있고 국민의 관심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국민의 편에서 가치 있는 의제를 전달해주는 언론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